다시 리와인드 하겠습니다. 자, 자, 다시 시작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 어제는 체질, 즉, 장부에 따라서 그 장부가 연결되어 있는 흐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글자들과 장부를 대입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음양적 관점. 그래서 장부의 음적 관점과 양적 관점, 그 다음에 흐름상의 물질이 흐르는 부분과 신호, 즉 전류가 흐르는 부분, 그 다음에 신호 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끄트머리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격이 그 모카토 금수 나누어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음양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목화토 금수에 따라서 목기의 에너지는 성격적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행동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화기는 감정, 그 다음에 토기는 관계, 그 다음에 금기는 결정, 수기는 생각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중요한 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목기가 많아요. 그러면 행동만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기가 많다고 행동이 우선적인 것이지 행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정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심점이 어디다? 행동이라는 것이지 다른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에너지 구조상의 목화토 금수 중에 그 사주팔자, 그 생년월일시 딱 해왔더니 수기가 없어. 그럼 뭐가 없는 사람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힘이 상대적으로 딸리는 것뿐이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람이 행동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가요?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간차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차를 자꾸 고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볼 때는 그래서 그랬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은 약간 설명하기 위한 편법적 수단일 수는 있어도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솔루션으로 이렇게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서대로 얘기했다라는 것은 무엇이 빠진 거냐면 균형을 보는 힘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되는데 이걸 한쪽 방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임수예요. 그러면 임수는 계산만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게 중심이 된 것 뿐이지 계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행동도 하고 관계도 하고 결정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걸 한 방향으로 잡고 보면 그것이 오류가 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석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면을 같이 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비교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중용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용이라는 것은 좌나 우의 가운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좌측이나 우측. 그러니까 양면의 가운데에 있으면서 판단하는 게 중용이 아니에요. 중용은 좌나 우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두 개를 이렇게 조율하는 게 중용이에요. 그러면 중용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전체, 자, 요 부분 보고 요 부분 보고 요 부분, 요 사이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위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것을 맞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여담이지만 예전에 심리 상담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만큼 그 과거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그만큼
깨달은 바도 있고 또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장점도 어느 정도 알고 단점도 압니다. 근데 그걸 쉽사리 고치거나 개선하거나 또 발전시키거나 또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고 나면 길어야 한 달 가요. 약발이. 소위 말해서 짧으면 3일 갑니다. 그러니까 얘 집에 가서 저기 식구들한테 잘하고 와이프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겠습니다. 이러고선 한 3일 가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예. 길어야 한 달. 예.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걸 유지하기 위한 뭐가 없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형성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거고 그 고민하던 차이에 결국엔 사람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뭐예요?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로 유지하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그 성격 심리도 지탱하기가 어렵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강력하게 강한 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하는 쪽의 에너지를 자꾸 공급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측면을 같이 봐라라는 측면을 같이 고려하라는 거.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정, 관계, 결정, 생각 이걸 정리하는데도 제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정리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양을 나눠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뭐다? 예, 음적 관점에서는 의지가 필요하고 양적 관점에서는 뭐가? 의욕이 필요하다. 의욕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실행하는 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행동이라는 게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맨날 의지만 발동해. 에이 뭐 해야지 해놓고 뭘 안 해요? 실행을 안 하는 사람 꽤 많아요.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거 해봐야지 저거 해봐야지라는 마음은 있어. 근데 실제로 바깥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양이라는 것은 실제로 튀어나온 거고. 그 관점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맨날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안 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어제 복습을 하면 이 두 가지가 긍정적 측면으로 작동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솔선수범을 한다. 근데 부정적 측면으로 볼 때는 뭐예요? 경거망동을 한다.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병증으로 말하면 과잉 행동 장애. 쉽게 말하면 ADHD죠. ADHD가 다른 게 아니에요. 행동이 과도한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옛 기억을 살려서 하는 건데, 아이가 너무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애가 목기가 좀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행동하는 애야. 그래서, 야, 가만히 있어 했는데 가만히 있어져요, 그게? 안 가만히 있어지죠? 거기다가 걔 손에 뭐를 쥐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간식, 그 먹거리를. 근데 이게 이름이 마이쮸야. 마이쮸가 무슨 맛이에요? 그러면 행동을 자극해 안아요. 그러니까 마이쮸를 먹여가면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커피 먹으면서 화내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부어가면서 불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휘발유 열심히 불난 데다가 휘발유 부어가면서 뭐 한다고요? 야, 불나지 마. 불 꺼야 돼. 휘발유가 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소위 말해서 불난 집에 뭐 한다는 거예요? 부채질을 계속 하면서 불 끄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불 끄는 게 아니죠. 야, 너, 마이쮸 먹으면 좀 먹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이쮸를 계속 준 거야. 근데 그게 증폭이 돼가지고 또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극하게 대립이 되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는 참아지는데 부모들이 참지 못하지죠. 그럼 뭐를 해요?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체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억울한 거야. 걔 뭘 알아요? 주는 대로 먹고 행동한 것 뿐인데. 먹인 대로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잡아? 애만 잡는 거예요. 애만 잡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 양심에 찔리는 분 많을 거야. 예. 그러니까 아이를 만든 건 부모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애가 태어나고 임신하고 생길 때도 뭐예요? 자랄 때도 다 먹은 거 아니에요? 먹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애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해요. 그럼 누구를 닮아요 그거? 예? 자기 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뭐냐면 아이의 태생적 기질과 태생적 유전적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에 맞는 그 다음에 체질에 맞는 또는 기질에 맞는 식단 조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 듣지 말으라고 해도 말 듣고요. 예? 공부 안 하라고 해도 공부하고요. 걔 기능에 맞게 행동을 해요. 근데 그게 균형이 안 맞으면 돌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돌출 행동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 다음에 감정은 뭐예요? 감정은 뭐로 두 가지로 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예, 공감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예, 표현하는 거다. 예. 자, 공감 표현이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예,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 예, 다정다감하다. 예. 그 다음에 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예? 예. 뭐라고요? 예. 저희 그냥 의학적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예. 분노 조절 예. 장애예요, 이거. 예. 이거는 뭐라고요? 예, 과잉 행동 장애. 예.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의학적 관점. 왜냐면 문제만 질병으로 보니까. 예, 문제만 질병으로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이 감정의 문제 이럴 때 자, 누군가가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막 이렇게 난 사람한테 데려와가지고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화내지 마. 그러면 화가 더 나요? 안 나요? 더 나요. 더 나. 응?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화를 식히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오히려 화가 난 사람한테 뭘 먹여야 돼? 달달한 걸 먹여서 화기가 쭉 빠지게 해줘야지. 예. 초콜릿도 주고 초코파이 정을 나눠요. 그러면서 좀,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화기를 쭉 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야, 커피나 한잔 하자. 여기선 뭐 한단 말이에요? 화를 돋궈. 예.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예. 특히나 화기가 강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관계. 관계는 뭐뭐로 나눠요? 응? 예? 예. 관계는 수용. 그러니까 관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 관계 수용과 관계 형성이 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남을 고려하는 예. 수용을 하면 역지사지가 돼요. 예. 쉽게 말하면 너의 상태와 나의 상태를 좀 고려해주는 관계를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예,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연결고리를 잘 만드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아니면 예, 예, 고집불통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막말로 뭐냐면 똥꼬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똥꼬집. 예. 똥꼬집 아세요? 이유도 뭔가 이렇게 명분도 없는 고집을 부려요. 예. 이유 없는 고집 부리고 명분 없는 고집 부리는 거 대부분 예? 예. 그 토기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예, 발현하는 예, 행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달달한 거 계속 줘가면서 고집 부리지 마라라고 하면 없어지겠어요? 아니면 더 심해지겠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고집을 꺾는 게 뭐예요? 예, 그 다음이죠. 결정을 내려야죠. 예, 정리를 하고 결정을 내려요. 고집을 꺾는 게. 자, 그러면 자, 금기는 뭐로 나눠져요? 예, 어? 예,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 다음에 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정리의 그러니까 정리 판단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정리정돈이 잘 된다.
예.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 예. 오히려 판단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은 판단력이 좋은 편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어수선하면 판단력이 흐리멍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뻔한 거예요. 예. 자, 내 책상 위, 내가 업무를 보는 책상 위가 정리가 잘 돼 있는 편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예,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해요. 예. 예. 자, 그런데 나는 좀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다. 예. 예. 어수선한 사람들은 일이 많던가, 예, 일이 많던가 아니면은 예. 예. 정리가 안 되는 그 좀 게을러 터졌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자, 부정적인 측면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인 측면은? 네, 그렇죠. 독불장군.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결정한 게 끝이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다 맞다는 거예요. 독단과 독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가 너무 강하면, 예,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 나오면 그냥 뭐라고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재자. 예. 그러니까 독재자처럼 사는 분들이 있죠. 예. 특히 이제 옛날 그 어르신들이 보면 독재자인 경향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속어가 나왔죠. 꼰대라는 말. 예. 예, 그런 속이에요. 저 지금 박장대소 하는 분은 저 좀 느낌이 있어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생각은, 예. 자, 예, 뭐를 수집한다고 했어요? 예, 정보를 수집해요. 예. 그 다음에, 예. 예. 논리를 전개하는 힘이 강해요. 예. 논리 전개. 그래서 요게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건 뭐예요? 예, 박학다식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 예, 권모술수를 부린다. 예, 전략가라는 뜻이에요. 예, 전략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수완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계산이 돼야 수완이 좋은 거잖아요. 앞뒤가 맞게. 그런데 이제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 전공법을 쓰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거나 또는 알려주거나 할 때 이게 수완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짧은 말로 탁탁탁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다른 말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발달한 사람들이죠. 예. 요렇게 내 생각엔 이렇게 해서 딱 해주면 딱 맞겠다 하고서 착착착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제 수기가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외워. 이런 거죠. 그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나름 이 정리가 되는 사람들은 결정돼서 정리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논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예, 뭐를 주로 하려고 하냐면 도표와 좌표를 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 전개를 한다면 여기는 뭐를 한다고요? 도표와 좌표.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힌트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가 예? 자 행동형 아이예요. 그러면 이 행동형 아이에게 적합한 학습법은 뭘까요? 어? 그렇죠. 체험학습이에요. 체험학습. 예, 체험학습. 그러니까 목기가 강한 아이들한테는 무엇을 많이 권장을 해야 된다? 체험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몸으로 뛰어서 이렇게 학습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빨리 익혀집니다. 예, 빨리 익혀져요. 그래서 이제 목기가 강한 사람들이 뭐를 잘하냐면 율동, 댄스, 춤 이런 걸 잘해요. 예. 근데 목기가 약하거나 그런데 이제 목기는 강한데 왜 나는 춤이 안 되죠? 하는 분은 금목상쟁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계속 거는 거죠. 그래서 금목상쟁하는 사람은 무언 댄스만 되느냐면 브레이크 댄스만 됩니다.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꺾기 뭐 이런 거. 예. 자, 예. 또 농담을 진담처럼 또 듣는 분들이 있어. 예. 또 막 받아 적어. 예. 자, 감정형 아이, 화기가 강한 감정형 아이는 자, 목화가 강하다고 해서 둔재도 아니고요. 토기가 강하다고 둔재가 아니에요. 금수가만 강하다고 수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에 의해서 둔재 수재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잘 적용하면 예, 애가 천재가 되기도 하고 수재가 되기도 하는데 학습 방법이 잘못되면 전혀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화기가 강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학습이 제일 좋아요? 그림 영상이에요. 그림 영상.
예. 그림 영상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예. 소리, 그림 영상 소리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미디어적인 느낌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이 화기는 변화무쌍한 거, 목화는 변화무쌍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의 학습 능력이 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 성적이 너무 안 오른다고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했더니 책 펴놓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목화가 강한데. 예, 이 책 펴놓고 하는 방식은 이제 금수가 강한 쪽이거든요. 목화가 강한데 이게 공부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하면 얘는 절대 공부 안 된다. 예, 성적 오를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랬어요. 좋은 헤드폰부터 사시라고. 좋은 헤드폰. 그래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헤드폰을 끼워 놓고 EBS 화면 있죠? 예, 영상 화면을 보게 해라. 근데 애가 성적이 올랐어요. 예,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바깥에서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거기로 신경이 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공부가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 헤드폰으로 막아놓으니 들려 안 들려? 안 들리고 영상 틀어놓으니 눈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화가 강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좋은 헤드폰부터 사셔야 돼요. 예, 좋은 헤드폰부터 사셔서 영상을 틀어놓고 차단해야 돼. 예, 주변을 차단하고 그렇게 들으시면 딱이에요. 예, 그러면 금방 학습됩니다. 예, 자, 토기는 관계적인 학습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1대1 과외. 예.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형, 좋은 누나, 좋은 오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과외 선생님 1대1 학습에 적합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학습이 되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기가 많은 쪽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뭐를 해야 돼? 그렇죠. 좋은 선생님 하나 구해서 과외를 붙이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학원 보내는 거 효율 안 나요. 그리고 이제 1대1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기가 강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정형화된 답이 나와야 되는 구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형화되고 도표화되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학원형이에요. 학원형. 그래서 이제 뭐 틀이 아주 그냥 무슨 사관학교 수준으로 틀이 꽉 잡힌 데에다가 넣어놔도 불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틀을 적응도 잘하고 빨리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왜 군인 경찰을 하면 좋냐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틀이 제도, 법칙 이거를 준수하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기가 강한 사람들이 군인 생활을 되게 잘해요. 군대 생활 잘하고 그 틀에 맞춰서 착착착 하고 순서대로 탁탁 하고 주어진 거 쫙 하고 그게 금기가 강한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기숙사나 또는 학원형 학습이 금기가 강한 아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기가 강한 경우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텍스트형이에요. 텍스트형. 책장을 넘겨가면서 하는 형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격 심리적 관점에서 본 거고요. 나중에 이제 인간관계형으로 봤을 때 육친론으로 보면 비견이 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비견겁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으니까. 비견겁제라는, 그러니까 그 나하고 동료가 되거나 친구들을 이렇게 함께 하는 힘이 강한, 경쟁의식이 강한 아이들은 어떤 대회 이런 걸 자꾸 보내야 이제 학습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고, 뭐 그 다음에 인성이 강하면 좋은 선생님 붙여줘야 되고, 식상이 강하면 독특한 걸 연구하는 어떤 그런 쪽에 연구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쪽을 개척해줘야 되고, 재성이 강하면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약간 그 컬렉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책을 여러 개를 놓고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종합하는 형태의 학습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이 강한 거는 좀 틀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비견도 뭐 목비견이 있느냐, 뭐 화토 금수 비견급제에 따라서 틀리지만 요거는 일단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흐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흐름이 다 있어요. 자, 행동이라는 에너지가 강한 아이는 무엇을 흡수해서 무엇으로 가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목기라고 하는 게 강하면 수를 뭐 한다? 받아들여서 뭐로? 화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발현이 되지만 그 목이라는 목적은, 그러니까 목기의 에너지의 목적은 수기를 받아들여 뭐로 간다? 화기로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생각을 받아들여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기가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그럼 화기가 강한 사람은 뭐예요? 행동을 받아들여서 뭐로 가는? 관계를 형성하는 형태, 관계를 받아들이고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목기가 강한 사람은 생각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고, 화기가 강한 사람은 뭐를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다? 행동을 받아들이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이름이 바뀝니다. 맞죠? 예, 물이 담기면 물그릇. 그쵸? 아니에요? 예, 커피가 담기면 커피 그릇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분이 예를 들어서 물리학 박사, 물리학 학위가 이분 지식으로 돼서 인증된 지식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물리학 박사 또는 물리학자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거기에 담기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정적이야, 감정이 표현이 되고 있어 라고 하면 감정 화기가 많다라고 지칭을 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목기가 강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발현이 돼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화기처럼 보이는 것이지 목기가 강한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감정적이다 해서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행동적이다 해서 행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쪽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컬러가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같이 퇴보되지 않고 가만히 내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면 목기가 강한 사람은 요 목기의 에너지가 돌출이 됩니다. 근데 이 목기가 너무 고삐가 풀려서 난리를 친다. 그러면 어디로 보여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고요. 목기가 주변 어떤 그 환경, 왕따를 당하든지 아니면 부모가 무서워서 아니면 뭐 좀 강압적인 어떤 그런 사회구조나 또는 뭐 하여튼 조금 압제당하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눌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생각이 많은 것처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다 보면 선생님 가끔 저한테 질문해요. 얘가 금기가 많으면 자폐가 온다고 했잖아요. 자폐성이 있어요. 금기는 자폐성이 있고요. 이쪽 우울증이에요.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수기가 많은데 자폐적인 느낌이 나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누른 거예요? 수기를 눌러서 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자폐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자, 왜 행동이라는 것을 적당히 제어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감정에 고삐가 풀린 것처럼 감정으로 가듯이 지나친 눌림, 지나친 제어를 하면 목기를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수기의 모양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렸느냐 안 눌렸느냐의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조절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이중적인 성격 또는 다중인격이 왜 되느냐면 집에서는 눌려 있고요. 친구들 만나면 예, 폭발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는 쨍한 것 같은데 나가서는 사고치고 이런 게 왜 그러냐면 그런 환경적 균형이 깨져서 또는 여러 가지 신체적 균형이 깨져서 이중적 태도가 자꾸 발현이 되는 경우 그걸 다중인격이 형성된 것처럼 에너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것이 원래 일원화되고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정신분열이나 다중인격이나 또는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심리로 발현이 되느냐, 분열이 되어 있느냐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원래의 흐름하고는 다르게 꺾여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거, 고삐가 풀려 있는 거, 통제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 관계를 지향하는 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관계를 지향하는 아이가 뭐를 해요? 원래 토기가 많아서 사람을 수용하고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막 폭발하고 성질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눌려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눌려 있는 거냐면 여기는 행동을 못 하게 한 거고 얘는 표현을 못 하게 한 거고 이거는 친구들 못 만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다음에 금기는 자기 주도형인데 자기 주도가 못 하고 뭐예요? 막 끌려다니게 한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생각을 표현을 해주고 생각을 들어줘야 되는데 생각을 안 들어. 야 됐어 그만해. 그만해 말 그만해. 입 닥쳐. 딱 이러고. 얘기를 해야 되는 애인데 말을 해야 되는 애인데 말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귀찮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를 생각이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라면 귀를 인성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이렇게 좀 남의 말을 좀 듣는 엄마나 아버지라면 들어주죠. 막 제잘거려도 응 그래 그럴 수 있지 응 그러면서 들어줘요. 근데 얘는 얘기를 해야 되는 애인데 그 듣는 힘이 없으니까 야 그만해 나 귀찮아 입 닥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가 눌려버리죠. 그럼 눌리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 현상.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행동이 과잉한 아이를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행동이 과잉 또는 감정이 과잉, 관계가 과잉되고 또는 자기 결정이 너무 과잉되고 생각이 과잉된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솔루션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다라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고칠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자, 과잉 행동을 막 해요. 예. 과잉 행동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 그러면, 요 행동의 방점을 딱 찍었다.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을 딱 그리세요. 그럼 뭐를 해야 돼요? 예. 관계와 결정으로 이거를 통제해야 됩니다. 예. 통제해요. 자, 그러면 감정이 돌출돼서 난리가 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결정, 생각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에너지학적 먹을 거로 말하면 목기가 돌출돼서 행동을 과잉하고 하면 뭐로 먹여라? 토기와 금기를 좀 먹여서 그거를 눌러라 라는 얘기도 되지만 실제로 환경 상태로 보면 뭐예요? 목기가 굉장히 강하게 돌출되는 아이한테는 관계 형성을 잘해서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잘 많이 붙여줘서 이걸 감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시한다는 의미는 좀 나쁜 의미지만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식을 해요. 그리고 결정 난 것만 움직이게 해야 하면 돼요. 예?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결정된 거, 규칙이 있는 것만 움직이게 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제재하고 이렇게만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규칙을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요거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감정적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정된 것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똥꼬집 부리는 애는? 네?
생각을 실천해보고 고집을 부리던가 하라 이거죠.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 받아들여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실천해본 다음에 고집을 부리면 뭐 괜찮은데 해보지도 않고 고집 부리는 게 똥꼬집 아닙니까? 그죠? 예. 금기가 강한 아이는 예? 실천하고 표현하고 예. 실천을 한 다음에 표현하는 것을 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고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 계신 분 한 분 계신데 누구라고 거론을 못 하겠는데 약간 정신분열이 있는 애를 제가 보니까 에너지 구조가 수, 목, 화밖에 없어요. 수, 목, 화. 토, 금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자기 중얼거림이 심하고 감정 폭발하고 어느 때는 센치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골몰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다 여기 현상이잖아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이 감정으로 이입되는 거. 여기까지만 딱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제하는 뭐가 없다? 토기와 금기는 아예 없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근데 이 어머니가 뭐만 있느냐? 토기와 금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토기와 금기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음식이 뭐예요? 어머니가 좋은 음식이 토기와 금기만 있는 어머니가 뭐가 좋겠어? 뭐 음식이 자기한테 맞겠어요? 이것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 목, 화만 주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먹였더라고. 잘 챙겨서. 근데 걔는 수, 목, 화밖에 없어. 근데 애가 단 거 먹고 싶어요. 매콤한 거 먹고 싶어 할 때마다 그거 먹으면 속 버린다. 그거 먹으면 살찐다. 그거 먹으면 이상해진다. 그러면서 못 먹게. 사람 따라 틀려요. 근데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얘가 뭐예요? 세 가지가 같이 복합돼요. 뭐냐면 수화상쟁인 감정기복, 조울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목기가, 고삐가 풀려 있으니까 과잉 행동이 있고, 과잉한 감정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한 면도 있고. 이게 종합 세트더라고. 근데 뭐가 없어요? 고집은 안 부려. 똥꼬집은 안 부려. 왜? 토기가 없어. 그러니까 막 난리를 쳤다가도 자제를 시키면 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해. 그러면 그것도 해. 왜? 그거는 애가 없는 에너지니까 자기 고집을 안 부리더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고집이라는 게 관계의 고집, 감정의 고집, 행동의 고집, 고집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예로부터 뭐냐면 옛 고서를 보면 고집이 몸을 병들게 한다. 그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암 걸린다 그래요. 왜? 고집이라는 것은 정체를 의미합니다. 정체. 예.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간담에 병이 들 가능성이 높고 간암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응?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해. 계속. 예?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승질내지 말라고! 승질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승질을 내. 예. 그럼 뭐예요? 심소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고집 부리는 게 꼭 토기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 생각 안 버리고 자기 생각에 골몰하고 자기 생각에 계속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그게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행동거지, 말 패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다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행동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할까요? 행동이 강한 사람. 행동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했어, 안 했어? 그거 했어, 안 했어? 한 거야, 안 한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집에 와서 엄마가 목기가 강한 엄마는 딱 들어오자마자 애들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숙제 했어, 안 했어? 청소했어, 안 했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죠. 예. 기본이에요, 기본. 예. 그런데 화기가 강한 엄마는 달라요. 얼굴 안색부터 싹 살핀 다음에 뭐라고 해? 무슨 일 있었어? 친구랑 싸웠어? 선생님이 안 좋았어?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예. 감정을 살피는 거예요, 감정을. 예. 토기는 관계형이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예? 누구 만났니? 예? 친구랑 잘 놀았니? 선생님이랑 어땠어?
관계를 얘기해요, 관계. 그러니까 엄마들의 성향도 그대로 나와요. 예. 금기는 뭐예요? 예? 미션이잖아요, 미션. 숙제 내놔. 한 거 내놔. 결과물 내놔. 예, 한 거 빨리 내놔. 어떻게 됐나 보자. 성적표 내놔. 예? 오늘 과제물 낸 거나 내놔. 내놓으라 이거지. 예. 예, 어떻게 됐나? 꼼꼼하게 살핍니다. 예. 피가 마르죠. 예. 자, 수기는 자기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죠. 예. 딱 오자마자, 예. 야, 이리 와봐라. 하고, 야, 엄마 생각에는 말이지. 하면서 계속,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말을. 예. 말 안 하잖아요. 예? 했냐, 안 했냐만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어떤 엄마는 목화가 있는 엄마가 있고 어떤 엄마는 목토가 있는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화, 금이 있는 엄마도 있고 다 있죠. 그럼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써요. 예. 아니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향 따라 그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내 에너지에 따라서 내 자식들이나 내 주변인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안 할 리가 없지. 예. 왜냐면 그게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 장미꽃에서 장미꽃 향이 나와야죠. 근데 장미꽃 향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꽃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을 먹었는데 감 맛이 나야지 사과 맛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이 감 맛이 나듯이 장미꽃이 장미꽃 향이 나듯이 여러분의 에너지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누구나 그 에너지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 차이냐? 긍정과 부정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면 긍정의 차이는 뭐고 부정의 차이는 뭐냐면 조절과 비조절 또는 규칙과 비규칙, 질서와 비질서의 차이예요.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없느냐의 차이기도 돼요. 그 차이에 의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요 1년 365일 계속 화를 내는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한다고요. 저 아저씨는 맨날 화내는 아저씨. 그렇게 그냥 지나가다 화를 내도 놀라지도 않아요. 왜? 늘 화를 냈으니까. 그냥 일관성 있게 그 패턴이야. 근데 조용하던 사람이 얌전하던 사람이 노발대발을 하면 다 화들짝 놀래죠. 왜요? 왜요? 왜 그럴까요? 얌전하던 사람이 늘 얌전해야 되는데 다른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식이 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늘 화내던 사람이 화를 내면 그런가 보다 해요. 이상한 게 아니야. 예. 그런 행동하던 사람이 그런 행동하니까 별 볼 일 없잖아.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즉 상담을 할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목기가 강해요. 그러면 딱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이 적극적이세요? 예? 행동이 진취적이세요? 행동형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 내가 좀 행동이 빠르고,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로 또 나눠지죠. 뭐냐면, 그래서, 막,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편이세요? 솔선수범하고 많이 도와주는 편이세요? 아니면, 예? 사람들이 너무 행동이 과하다고 얘기합니까? 하고 양쪽 측면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양쪽 측면을 물어보면, 자, 어떤 사람, 내가 행동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병난 거예요, 안 병난 거예요? 병난 거예요. 100%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서비스하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조절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는 말만 들어도 그래요. 자, 어느 날 상담 왔는데요. 앉을 때부터 막 의자 들그럭거리고 상담 왔는데 막 안절부절부터 엉덩이를 뺐다 박았다 막 하고 막 이렇게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앉아있다가 막 이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목기가 강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목기가 고장 난 거죠.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만 보고도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화기가 강한 사람이 무슨 얘기만 하면 얼굴이 빨개졌다가
예? 울그락불그락, 울그락불그락. 응? 응? 자, 토기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하는 줄 아세요? 입 모양이 달라져요. 입 모양. 그래서 토기가 많아지면요. 토기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해요. 예? 인정하기 싫다 이거지. 이렇게. 자, 인정하면 어떻게? 이러고. 그 다음에 인정하기 싫다 그러면 이러고. 예? 자, 금기가 강한 사람들의 눈에서 살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요. 눈이 이렇게 하면서 눈이 그냥 살기가 쫙쫙쫙쫙. 예. 수기가 강한 사람은 눈이 굴러요. 왜? 계산을 해요. 눈이 굴러요. 이렇게. 저기 이경규 아시죠? 이경규. 이렇게 눈 굴르는. 예, 그런 것처럼 눈이 굴러요. 딱 보면 수기 많은 분들이 눈 굴른다 그러면 머릿속에 뭐예요? 계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뭘 계산하지? 예. 예. 많이 봤어요, 나. 예. 예. 자, 그런 거를 보면서, 아, 그 계산하는구나, 아니면 뭔가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딱 그 상담자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간파하고 약간은 느끼셔야 돼요. 예. 느끼셔야 돼요. 그거 느끼지 못하면요, 그거 안 돼요. 느껴야 돼요. 예. 그게 뭐냐면 관찰 능력이고, 관찰은 관심이고, 관심이 있어야 해결을 해요. 관심 없는 거 누가 해결을 해요? 대통령이 와도 관심이 한 번만 뜩, 그랬어요 라고만 해도 해결이 되더만. 응? 예? 와가지고 순시하다가 무슨 문제 터졌는데, 이 대통령님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랬어요. 보좌관.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해결돼야 안 돼요. 관심을 하나 가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건데, 관심을 안 가지게 해결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았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기 보시면 손을 긁고 있는 사람, 또 손을 만지작거리는 사람, 또는 펜을 하는 사람, 뒷짐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머리 긁고 있는 사람, 앞에다 내려놓은 사람, 뒤에다 다 각자 머릿속이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자, 손이라는 것은 감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혈액을 의미하고 화기를 의미합니다. 손이라는 거. 자, 손을 앞에다가 딱 가운데다 놨다. 이건 뭐예요? 예의를 차린다는 얘기죠. 예의 차리는 사람도 손을 이렇게 앞에다 대요. 손이 감정이니까 감정을 예라는 걸 탁. 근데 옆구리에도 딱 대. 이게 뭐예요? 예? 대입 한번 해볼까? 이거예요. 근데 뒷짐을 딱 줘. 그럼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예? 그 다음에 팔짱 껴. 감정 감추는 거예요. 이게 그 상태에 따라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다리 꼬아요? 응? 가만히 얘기하다가 다리를 탁 꼬아. 그럼 생각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바뀌었다. 원래 하던 생각하고 바뀌었다. 예? 자, 그 쪽벌남 아시죠? 쪽벌남? 다리 벌어지는 거? 예. 다리 이렇게 생각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생각이 하나로 일원화된 사람들은 다리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퍼지고 생각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사람들이 쪽벌남이고, 여자도 쪽벌여가 있더라고. 예. 이게 퍼져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게 일자로 걷는 사람하고 이게 팔자로 걷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팔자로 걷는 사람들이 건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자로 걷는 사람이 수기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생각이 어떠한 경중에 따라서 이 마음 자세, 몸 자세, 생각 자세 모든 게 달라져요. 예. 그런 거를 같이 고려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도 극의 방향과 해소의 방향이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극의 방향인 금으로 통제를 하죠. 그러니까 규칙과 규율과 이런 것을 주어서 뭐예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소의 방향, 그러니까 뭐냐면 해결의 방향, 내가 뭐라 그래요? 그 과잉된 행동을 해소하는 방향은 관계로 풀어주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고 뭐 이렇게 받아주면 그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극을 받고 극을 하는 모양새가 돼야만, 통제가 돼야만 이게 원활한 균형 감각을 찾을 수 있다.
이거를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이게 지금 심리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배웠던 거를 여기다 머릿속에 딱 넣으면 되잖아. 그쵸? 간담, 심소장 이렇게 딱 넣으시면 그게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빨리 파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른 모양새가 취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말의 단어. 아까 이제 엄마가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듯이 자 주로 쓰는 단어들을 뭐예요? 그러니까 또는 그래서 또는 그럼 뭐 이런 거 있죠? 예. 보면은 이렇게 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예. 뭐 내가 보기에는 정말이야 참말로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자기가 무슨 말을 주로 쓰는지 무슨 단어를 이렇게 이어서 쓰는지 본인이 인식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뭐를 주로 써요? 결론이 뭔데? 그렇죠. 네, 결론이 뭔데는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금기가 돌출돼서 나온 거예요. 자, 또 내가 또 뭐 주로 쓰는 단어가 있다. 뭐? 예, 그러니까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게 톡이에요, 톡이. 그러니까 톡이의 에너지. 그다음 또 무슨 일 없어요. 예, 궁금증이죠. 예, 예, 굉장히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그 궁금을 계속하는 거고. 예, 또 없어요? 알아들었어. 예,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의심쟁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확실해? 예, 금기가 이제 또 작동한 거고요. 예, 그럼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에너지가 뭐 한 거예요? 나온 거죠? 예,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내가 뭐가 자꾸 튀어나오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우 화나. 아우 오늘 화나. 그럼 뭐가 난 거예요? 화기가 돌출된 거예요. 아우 짜증나. 그쵸? 아우 막 짜증나. 에? 뭐예요? 토기가 돌출된 거고. 에? 아우 머리 아파. 아우 생각이 뭐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복잡해? 아우 나 복잡한 거 싫어. 특히 여자들이 잘 쓰는 단어 있죠. 몰라. 몰라. 예. 생각을 복잡하게 하기 싫다 이거죠. 복잡한데 이미 복잡한데 왜 자꾸 복잡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뭐예요? 몰라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 그 사람의 상태가 다 보여야 됩니다. 예. 자, 주로 쓰는 단어가 자기가 무슨 단어를 쓰는지 나는 아직 인식이 안 됐다. 나 모르겠다. 예. 예. 자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예, 자기 발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큰일이야. 예. 그걸 흔히 말해서 자기 보기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보기가. 예? 남만 보지 마시고, 예, 자기 좀 봐주세요. 자기. 예. 자, 그래서, 자, 요 행동 패턴이라는, 심리 패턴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마무리를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있죠. 예? 어제와 같이 무슨 글자가 있어요? 자, 행동에는 네, 그렇죠. 묘라는 글자가 있고 또 갑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고 그다음에 자, 요렇게 머릿속에 형상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 중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자. 얘를 누구 거를 들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기. 자, 이분의 에너지 구조로 한번 들어볼게요. 어휴, 멍멍이 뛰시네. 자, 요 글자예요. 자, 이 글자 중에 곱하기 3이 3개죠, 여기. 여기 곱하기 3, 3개짜리가 밑에 2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거는 곱하기 3으로 봐야 돼요. 자, 표시를 해볼까요? 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해설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자, 값 있죠? 값이 몇 개예요? 예,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없어요. 그쵸? 요거 있죠? 하나씩.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죠? 요거 있죠? 자수도 있죠? 여기도 있죠? 자, 왜 곱하기가 3이 된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분 성격 바로 나오죠. 자, 중요한 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없는 게 뭐예요? 뭐가 아예 없어요? 화가 없죠. 그러면 이분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공감 능력 떨어지고, 예, 표현 능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신 거예요. 저렇게 말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그냥 웃겨도 그냥 이렇게 하시고, 예? 자,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아픔이 뭔지를 느끼는 힘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자기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게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게 좀 둔감하니까 그걸 좀 더 느끼기 위한 방법을 쓰거나 또는 내가 좀 더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생님이 감정을 표현해. 나 이랬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왜? 안 하던 것을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뭐가 많아요? 네, 생각이 많아요. 거기다 또 판단도 많이 해요. 판단에 생각이 이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자, 수, 그죠? 그 다음에 유금이, 신유, 술, 금. 자, 그러면 금수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판단한 것을 생각하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정리 능력 좋고 판단 능력 좋고 생각을 정보를 수집하는 힘도 되게 강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 안에 들은 것보다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할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행동이나 표현을 할 마음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뭐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바로바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바로바로 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어디에 정체가 심해요? 금수의 정체가 심하죠. 그러면 장부로는 뭐가 정체가 심한 거예요? 폐, 대장, 신장, 방광까지 이어지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에너지예요? 뜨거운 에너지예요? 차가운 에너지죠. 근데 딱 보니까 차가운 에너지인데 뚱뚱하지 않아. 뚱뚱하지 않아요? 그러면 차가운 에너지인데 뚱뚱한 거와 차가운 에너지인데 안 뚱뚱한 건 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안 뚱뚱하다는 것은 영양 흡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아예 안 드시는 거예요. 양을 굉장히 적게 먹는 타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가운 체질인데 뚱뚱하거나 많이 이제 부풀었어. 그러면 뭐예요? 많이 먹거나 또는 배설이 안 되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차갑다고 해서 무조건 뚱뚱하냐? 아니라는 사실이고 뜨겁다고 해서 무조건 날씬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잘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금수가 강한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또는 어떤 환경에서 잘 생활을 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이 중간에 조사가 돼서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요거만 딸랑 보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조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정, 이 사람의 습관 상태, 해당하는 상담가의 어떠한 생활 구조를 어느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걸 살펴보고 지금의 현상, 어디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가장 좋을까요? 에? 자, 어떤 건 버리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요거는 본인을 통제하는 것이고, 또 본인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하고, 자기가 표현하고, 그 다음에 관계는 외부적으로는 관계를 잘 해요. 관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근데 무슨 얘기냐? 음토가 없으면 깊은 관계를 안 해요. 음토가 있어야 깊은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랜 기간 사귀거나 아니면 뭐 속을 나눌 정도로 이렇게 좀 깊은 관계. 그럼 무슨 얘기냐? 음토가 없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시시콜콜한 뭐 이렇게 좀 은밀한 얘기 이런 거를 나누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분이 얼굴형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보지 말고 뒤에 있는 분들 어떻게 생겨야 정상일까요? 자, 목기가 강하면 얼굴이 길어요. 자, 화기가 강하면 역삼각형, 약간 역삼각형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토기가 강하면 동글동글해요. 금기가 강하면 각이 졌어요. 사각형이나 각이 졌어요. 그 다음에 수기가 강하면 볼이 늘어집니다. 양볼이. 턱하고 볼이 이렇게 늘어져서 약간 발달을 해요. 얼굴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내 얼굴을 자세히 본 사람 있나요? 스스로? 내 에너지하고 그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게 산 거지 그럼. 안 맞아요? 맞아요. 저희 권 선생님은 사각형이에요. 도시락 얼굴이에요. 도시락형. 빵떡처럼 둥근 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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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형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얼굴형이 또 그 사람의 에너지 형태를 또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얼굴에서 심리를 읽는 방법에서 눈이 목기예요. 눈. 그 다음에 코는 금기고요. 입은 톡이에요. 그 다음에 이 턱은 수기에 해당됩니다. 귀까지. 그러면 귀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귀가 크면 클수록 뭐가 강하다는 거예요? 수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턱이 늘어지거나 턱이 이 입술에부터 이 턱이 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뭐가 많다? 수기가 강하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눈이 쭉 째져가지고 위로 팍 솟았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거를? 뱀눈처럼 이렇게 쫙 했다. 그러면 목기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둥이 눈처럼 이렇게 꺾였다. 그럼 뭐예요? 목기가 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눈두덩이 발달했다. 눈 두툼하다. 그럼 뭐예요? 양목의 에너지가 되게 강한 거예요. 양목의 에너지. 양목. 그래서 담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두덩이가 두툼한 사람일수록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겁이 없어요. 뭐 속된 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눈두덩이 두툼한 사람하고 싸움하면 안 돼요. 끝장을 냅니다. 저 뒤에 저희 자매는 눈두덩이가 둘 다 두툼해요. 그래서 저희가 싸움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강한 분들이에요. 강한 분들. 근데 눈꺼풀이 얇아요. 그럼 뭐예요?
담력이 약한 거예요. 간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목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 밑에라고 하는 게 맨날 눈 다크서클 쭉 내려왔다 그러면 간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밑에가 두툼하면 두툼할수록 뭐예요? 간이 부풀은 거 오른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 이렇게 중첩대가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너무 늘어져서 눈이 이렇게 볼록 밑에가 솟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간이 부은 사람들이에요. 간 부종, 뭐 간에 물 찬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가 자글자글하고 뭐 이렇게 그 비립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름이 굉장히 많은 분들 있죠. 밑에가 자글자글하고 그런 사람들은 간이 마른 사람, 예, 간이 약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만 봐도 그 사람의 상태를 좀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코가 크면 클수록 금기가 세요. 코가 길면 길수록 금기가 세고 코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금생수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가 오똑해서 위로 솟은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합니다. 근데 콧날이 늘어져가지고 쭉 내려 콧망울이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콧망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렇게 옛날에 서경석처럼 화살코처럼 이렇게 뚝 한 사람들은 결정이 신중하고 느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자 보세요. 영업을 갔어요. 내가 영업을. 네. 보험 계약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보험 사원인데 코가 바짝 올라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 오늘 계약이 가능해요. 근데 콧망울이 늘어졌다. 예. 아무리 수없이 찾아가도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콧망울이 짧은 분, 콧망울이 짧은 분. 저기 우리 저 일어나봐요. 저렇게 코가 안 늘어진 분 있죠, 저렇게 코가 이렇게 약간 안 늘어지고, 예, 예, 약간 저게 전형적인 충동구매 코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저기 민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예, 예, 자, 전형적인 신중구매, 예, 가성비 따지는. 예. 그래서 이제 코 날에도 그 사람의 성향이 어느 정도 나타나요. 그 다음에 입술 위가 두툼한 사람 있죠. 위, 양토가 강해요. 양토. 그래서 위장이 위대하고 토기가 강한 사람들이 입술 위가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입술은 비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랫입술이 강하고요. 그래서 아랫입술이 강하면 왜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이렇게 수용하냐면 그 입술의 모양을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랫입술이 두툼하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윗입술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된 사람이 많아요. 예, 지 맘대로 하려고. 예, 왜? 저 상어나 포식동물이나 이런 보면 위턱이 발달한 동물들이 다 공격적이잖아요. 육식동물이고. 근데 아래턱이 발달한 이렇게 예, 하는 초식동물들은 대부분 예, 아래턱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턱이 발달한 것일수록 위가 발달한 사람일수록 뭐 한다? 공격적인 사람일수록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래가 발달하면 예, 좀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요. 자,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공격적인지 아니면 포용적인지. 공격적으로 보이세요? 예? 포용적으로 보이세요? 예? 자, 스스로 판단해요. 저 아까 충동구매자는 윗입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예. 위가 좀 발달한다는 편이잖아요. 예. 약간 위가 두툼한, 예. 건드리면 큰일 나요. 예. 건드리면, 예. 공격적인 거죠. 예.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어떤 성향이다라는 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것은 꼭, 예. 글자만 봐서 될 게 아니라, 얼굴을 왜 보라고 하느냐면, 그게 지금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태어나서, 10대 때의 얼굴로 살아가다가, 20살, 20살 딱 되면,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한 20년 살아요. 그리고 40세에 또 얼굴이 탁 바뀌면서 또 20년 살아요. 이런 식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뭐 어렸을 때 얼굴 그대로 유지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죠. 그건 뭐냐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다. 내가 어렸을 때 얼굴하고 지금의 얼굴이 많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많이 변화가 있다는 거고 만약에 어렸을 때 얼굴이나 지금의 얼굴이나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는 어렸을 때 얼굴하고 많이 다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 예, 많이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더 네모내지셨나요? 지금은 동글동글해지시고? 예? 예? 아닌가요? 그럴 때보다 마음이 많이 독해진 거죠. 독해진 것 같다고요. 예, 더 네모내지셨다고요. 옛날에 동그랬는데, 예,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자, 나는 얼굴이 안 바뀌고 그대로인 것 같다. 예,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다. 그거는 그 성향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얼굴 어떻게 변했는지, 자기 얼굴 모양 이런 걸 왜 살피라고 하느냐면,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누굴 살펴요? 예, 남을 살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체형도 마찬가지죠. 체형. 자, 체형이 어깨가 넓고 상체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옆구리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엉덩이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하체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다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깨가 넓고 상체가 발달한 사람들은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목 짧고 머리 크고 이런 사람들은 진취적인, 그러니까 양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얼굴로 보면 이마 넓은 사람, 예, 이마 좁은 사람들은 진취적이지 않아요. 이마가 넓을수록 진취적이고요. 예, 자기 행동을 이렇게 진취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이렇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배둘렘 이렇게 좀 발달한 사람 있죠? 배가 이렇게, 배둘레가 이렇게 좀 발달하고 둥글둥글한 사람들은 이 관계형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이게 수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사람들하고 이게 잘 유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하는 스타일들이 이 복부가 발달되어 있어요. 예, 보통 복부. 왜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맨날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예, 저 이상한 거 먹고 그러는데 배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배둘렘이 조금. 예. 자, 엉덩이, 허벅지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고집쟁이들이 많아요. 대부분. 예. 예, 자기 고집이 좀 세고 좀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허벅지 두꺼운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자기 고집이 좀 센 편이고.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하고 발이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다리 종아리가 막 무다리 막 이렇게 하는,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주 저기 생각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그 하지정맥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하지정맥류 있는 사람 치고 정신질환 없는 사람 없어요. 예, 예, 그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생각이 리턴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생각에 전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형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지정맥류,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의해서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면 뭐예요? 고관절 문제가 생기듯이, 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옆구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내가 뭔가 눌려있고 뭔가 진취적으로 하고 싶은데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신종으로 뭐예요? 어좁이죠. 어좁 아니야? 어깨가 좁은 사람.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꺾여있고 이렇게 좁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깨가 탁 벌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음기와 양기로 나눌 수도 있지만 그런 형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산 사람들은 대부분 어깨가 좁아져요. 이렇게. 예. 자, 나는 어깨가 좁은 편이다. 예. 여기 계신 분은 마음대로 하고 사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르신들, 요즘에는 좀 그런 분들이 좀 덜한데, 시골에 제가 살 때, 어렸을 때 보면,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팡이 이렇게 짚고 다니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구부러져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음기가 너무 강해서 배가 차고, 이 전면부, 이 내장부가 너무 차가운 사람들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게 땡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렇게 오그라드는 힘이 강하니까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근데 반대로 양기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뒤로 넘어가죠, 이렇게. 예, 뒤로 넘어가서 어떤 분은 이렇게 걷고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걷고 있죠. 예, 그게 보이신 분들 있으세요? 보신 분들? 그거는 음식 조절만 하면
구부러진 게 펴지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간 게 앞으로 옵니다. 예, 제가 해봐서 알아요. 예, 구부러진 분 펴본 적 있거든요. 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것도 사실은 음식을 보면 그렇게 먹어요. 예, 그런 식으로 먹고요. 예, 금수가 강한 할머니였는데 맨날 국수. 예, 예, 그것도 무슨 육수에? 멸치 육수에. 예, 국수를 즐겨 먹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꼬부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예. 근데 그거 드시면 계속 꼬부라지셔요. 딴 거 드셔야 돼. 하고서 이제 목기, 화기의 음식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펴지셨더라고. 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구부러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구부러졌대. 예. 그게 왜 구부러지냐면 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너무 부족하면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부러지는 이유도 다 비슷한 이유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해서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로만 문제가 생길까요? 옆으로도 문제가 생길까요? 옆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자, 걷는데 어떤 사람은 앞뒤로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자, 관찰을 하란 얘기예요. 관찰을. 길거리 가서 이렇게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 보면 앞뒤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기우뚱기우뚱 아줌마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50, 60대 이렇게. 왜냐면 젊었을 때는 티가 잘 안 나지만 나이가 들면 티가 나니까. 그러면 그거 보면 아 하고 이제 와야 돼요. 뭐냐면 옆구리로 건너는 건 옆구리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토기가 약해서 토기가 무너진 케이스들이 다 옆구리로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앞뒤로 걷다라는 건 목화가 무너진 거예요. 목화가. 아예 수기하고 화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토기가 무너진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뒤가 무너진 케이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화기와 뒤로 당기는 수기가 같이 무너진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앞뒤로 흔든다는 건 그게 잡아주는 힘이 없다는 얘기고 그 잡아주는 게 목기잖아요. 목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토기가 옆은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기가 없으니까 옆으로 흔드는 거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러면 자, 어떤 분 딱 왔어요. 상담해요. 걸어보세요. 앞뒤로 저기 5m 이렇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한번 걸어보세요 하면 이 사람이 앞뒤로 걷는지 옆으로 걷는지가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도 판단하시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예? 아니에요?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예. 그게 기본적으로 망진법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걷는 모양 그 다음에 하는 태도, 그 다음 얼굴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냄새. 자, 요 행동이 과한 사람들은 보통 무슨 냄새가 주로 많이 나느냐면 신내가 납니다. 쉰내. 예. 근데 원래는 정상이 뭐냐면 상큼한 풀내음이 나야 돼요. 풀 냄새. 원래 목기가 강한 사람들 풀 냄새 있죠? 상큼한 풀 냄새. 근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쉰 냄새. 쉰 거. 우리 저기 발효된 거 있죠? 신 거. 예, 그런 신 냄새가 나요. 근데 이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 화한 내, 약간 아로마 같은 화한 내가 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화한 내. 그런데 너무 강하면 탄내가 나요. 불내라고 해서 탄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얼굴이 새카만 거야. 얼굴이 새카매요. 피부가. 그래서 야, 저 사람 완전히 타버렸네 하고서 쓱 지나가는데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요? 탄내가 나요. 탄내가 난다. 그러니까 뭐 숯덩어리 냄새 있죠. 탄내처럼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토기가 강한 사람은 달달한 냄새가 나요. 원래 달달한 냄새. 예, 달콤한 냄새, 달달한 냄새. 근데 뭐가 나요? 예? 똥내가 나요. 예, 똥내, 구린내. 예, 잘못되면 구린내가 납니다. 예. 예, 금기는 원래는 약간 가을철 뭐라 그래, 과일향 같은 약간 프레쉬한 냄새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요? 예? 찌르는 냄새 있죠. 코를 찌르는 냄새. 이렇게. 예? 톡 쏘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냄새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사과 썩은 냄새 맡아본 분. 사과 고른 거.
사과 같은 거 고르면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 과일들, 가을철 과일 이렇게 그 배나 이런 거 썩으면 냄새 톡 쏘면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레몬이나 키위나 이거는 신내가 나요. 근데 이 가을철 과일은 이 찌르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 냄새예요. 그 냄새. 그 냄새가 납니다. 예. 그 다음에 수기는 어때요? 원래는 약간 바다 향기 같은 약간 그런 냄새 나야 되거든요. 예, 수기는. 그런데 너무 잘못되면 뭐 냄새 나요? 쩐내. 바다, 생선 썩었네.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앉아서 일부러 입냄새 맡아도 되지만 입냄새 맡아도 되지만 쓱 이렇게 모양새 채워주면서 쓱 스쳐가만 가도 냄새가 나잖아요. 아무리 향수 뿌려도 그 고유의 향이라는 게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쓱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가 대강 나옵니다. 대강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 예, 냄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눈빛이 있어요. 눈빛. 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 어떤 눈빛을 주로 가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간, 약간 갈색빛 비스무리한 느낌이 있어요. 갈색빛 비스무리한. 녹색빛 아니에요. 갈색빛. 그 다음에 화기가 강한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약간 코팅된 것처럼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반짝거리는 코팅된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예. 토기가 강한 사람은 노란빛이 흘러요. 예. 금기가 강한 사람은 살기가 흘러요. 살기. 반짝거리면서 이게 살기. 약간 강하게 이렇게 좀 찌른 듯한 느낌, 레이저 나오는 느낌이 있고요. 수기가 강한 사람들은 시커매요. 예. 예. 수기가 강한 사람은 새카맣게 이게 뭐가 깊은 눈, 깊게 빠져드는 눈, 이런 눈을 갖고 있어요. 자,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눈인가? 네. 네. 눈을 맞춰보세요. 네. 네. 어때요? 네.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눈빛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네, 여기 계신 분인가? 귀가 막 화끈거리고 귀가 안 좋다 그러면 이 귀는 뭐하고 연결됐다고 했어요? 신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귀에 예를 들어서 귓밥이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귓밥 봐라. 그죠? 예, 귓밥이 막 계속 나와. 그러면 수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건조한 사람이에요? 습이 많은 사람이에요? 건조한 사람이에요? 습이 많은 사람이 귓밥이 많아요. 예, 습. 근데 건조한 사람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떨어져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머무르는 힘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에 정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이 많은 사람들이 귓밥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귀 주변 중에 귀 뒤나 귀 앞에 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뭐 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뾰루지가 난다든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성 질환이나 이렇게 뾰루지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건조한 거고, 대신에 여기가 막 벌겋게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거기에 찌꺼기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장에. 예. 예. 그거는 건조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이염이 잘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건조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건조한 사람들이 중이염, 그러니까 감기가 걸렸을 때 귀로 와요.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면 목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감기가 걸리면 코로 오고.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위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위를 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수기가 약한 사람이라서 뭘 보겠어요? 다 귀로 와요. 예, 귀부터 문제가 생기고 귀가 먹먹해지고 벌써 귀부터 이상해지고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기가 약하거나 금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뭐로 와요? 코로 오고, 그 다음 토기가 문제면 입으로 오고, 입이 헐거나 입안이 헐거나 이런 쪽으로 와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복합해요. 토기 약하고 수기 약하니까 어디로 와요? 입 헐고 귀 이상해지고, 요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기 왔을 때 눈이 막 아프고 눈이 막 빠질 것 같고 하는 사람 목기. 예, 목기가 약하거나 간담이 약한 사람들은 눈으로 오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먹지 않고 감기나 몸살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기는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감기를 약을 먹으시면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감기가 걸리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두 가지가 생겨요. 열만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증상이고, 열 나고 뭐 나요? 땀 나요. 그럼 무슨 배출된다는 거죠. 녹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맛을 끊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찌꺼기가 생기지 않도록 밥량을 줄여버려요. 그 다음에 뭐만 먹혀요? 갈증 나면서 물만 먹혀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그동안 잘못된 섭생으로 몸에 찌꺼기가 쌓인 거를 해결해 주는 게 몸살 감기인데, 이걸 약으로 눌러버리면 몸에 어디가 남아요? 몸에 남지. 어디 남아? 그쵸? 배설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게 쌓여서 뭐가 돼요? 예, 갑상선 당뇨, 고혈압, 넘어가서 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기 몸살이 왔을 경우엔 절대 약을 드시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음식으로 빨리 보충을 하시면 2, 3일이면 해결돼요. 근데 이거를 약을 먹잖아요. 더 오래 가. 왜? 자, 수기가 강하면 차라리 감기약은 불을 내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금수가 강해서 수기가 강하면 약이 먹혀요. 잘. 근데 건조한 사람들은 약을 먹어봤자 안 먹혀요. 열이 원래 있는 사람인데 열을 더 넣어봤자 뭐 어떡하자는 거야. 더 쩔어붙지. 타르만 더 생기지, 몸에. 그쵸? 연소를 강하게 시키면 타르만 더 생길 거 아니에요. 재만 더 생기지.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을 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감기 몸살이 오면 뭐 옛날에는 막 그냥 일주일 막 심하면 한 달씩 기침하고 캑캑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만약에 온다, 안 오진 않아요. 그럼 살짝 오는 듯 하면서 가요. 좀 왔다? 온 것 같은데? 하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몸 상태거든요. 근데 뒤지게 아파. 너무 아파. 막 머리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막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감기 몸살을 했을 때 허리가 끊어질도록 아픈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도 토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예,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상담가들은 뭔가를 맞히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거는 점쟁이지. 그거는 상담이 아니에요. 당신 그렇지? 요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 사람 기본 체질, 기준은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무엇을 드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등등을 물어보셔서 종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주는 게 상담이지, 맞추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내가 그 사람 못 맞출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예? 아우, 내가 다른 말 할까봐 걱정하는. 왜 다른 말을 해?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쵸? 왜 다른 말을 해? 그렇지, 저렇지 얘기할 필요 없어요. 혹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왜? 당신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혹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라니까. 계속 그렇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당황해. 아닌데요? 그러면 당황해. 근데 그렇지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닌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해놓고, 당신 집에 감나무 있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예요? 에? 아니요. 아니, 그러면 또 있는데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에? 뭐야, 이게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시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어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육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거를 관계학적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잠깐 휴식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휴식하세요. 예.